아, 신랑하고의 타협점이. 옛날에는 제가 신랑을 생각하는 게 너무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제 머릿속에 계속 그래.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대화를 하게 되면은 말이 안 통한다고 제가 자꾸 그렇게 신랑을 바라보면서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고 싸움도 이제 그러게 되면서 서로 이제 말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서로 안 통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상을 만나고 나서 신랑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아, 이 사람도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 사람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뀌긴 했는데 네. 근데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게 타협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네요, 예전보다는. 네,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나아요. 그게 첫 단계예요, 사실. 그게 지금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단계가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첫 단계를 이제 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가야 돼요. 그 마음에 가다 보면은 이제는 그냥 그 존재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존재. 이 남편이라는 이름을 벗어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냥 한 존재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 내 시부모,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힘들거든요. 옆집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 거라서 그래요. 내 사람이라서, 내 가족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첫 번째는 가족을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고, 나중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한 존재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 소유되고 있다, 내 사람이다, 내 남편이다, 내 가족이다, 이 마음이 있는 한 자꾸 힘들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남편을 바라보실 때도 그냥 한 존재, 한 남자, 한 인간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인간은 이 오육 칠정에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아성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는 한 존재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그게 시작돼야 됩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자식이란 것보다 한 존재가 있구나. 한 존재가 이렇게 마음을 내고 있구나. 내가 한 존재와 인연을 맺어서 한 지붕에 살고 있구나. 이 마음을 자꾸 내면은 그 마음이 그 존재에 대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 남편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하거든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타협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타협해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타협해야 되죠. 다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본인이. 저 사람을 존재로 바라보고 내 남편, 내 식구가 아니라 한 존재라면 어떤 마음이 나올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그 존재, 누구한테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그 존재. 내 남편은 얘기 아니라 그 존재, 이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 존재. 그 인간 하면은 너무 좀 속이 드러나니까 그 인간 얘기하면 되니까 그 존재. 인간도 괜찮은데 뭐 인간하면 우리가 인간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그 존재가 오늘 나를 하겠구나. 그 존재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 존재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 얘기하지 말고 그 존재는 그러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셔. 이렇게. 그러면 자식들도 아빠에 대한 오해는 바뀌어요. 근데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존재라고 하게 되면 애들은 그게 받아들여요. 아빠라는 존재는 본래 그런 존재셨어. 이렇게. 존재로 받아들이자. 한 인간이고 한 존재야. 아빠라고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 똑같은 너와 나와 나도 똑같은 존재일 뿐이야.
그걸 충분히 이해하게 할 수 있죠. 자녀들이 오히려 더 아빠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죠. 아빠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는 무게감이 되게 커요. 아빠들은 그걸 벗어 던지고 싶어 해요.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거든요.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게. 근데 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가볍게 해주면 남편도 자신의 어깨에 짐을 좀 덜 수 있어요. 남편이란 존재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보. 이게 엄청나게 남편에게는 귀한 말이거든요. 가장이라는 존재로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신.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웠고 감사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오늘부터 참 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신 참 귀한 존재예요.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해도 참 귀한 존재입니다. 참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 가족에게는.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 말이. 좋은 남편입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힘들. 그건 오히려 더 자신에게 짐을 주는 그런 가장이라는 이 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화가 더 올라와요. 그리고 바쁜 마음이 더 올라오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풀 때가 아내하고 가족들밖에 없어요. 바깥에 손님한테 풀겠어요. 뭐 직장 요즘에 동료들이나 뭐 직원들한테도 화 풀면 직장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화도 못 내요, 요즘에. 와서 집에 자꾸 화를 내고 밥상 잘 차렸는데 반찬에 화를 내잖아요. 다 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식도 똑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 참 좋죠. 오늘부터 존재하세요. 내가 가서 밥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엄마로의 그 의무를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네, 그게 이제 본인의 배워온 삶의 습관,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일, 어머니가 자식에게 했던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엄마가 안 해줘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식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차려주고 중학생 된 친구들에게 차려주고 챙겨주는 일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걸 잘 지혜롭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도움이 안 돼요. 자립을 해야 돼요, 자녀는. 예를 들어서 제비 새끼가 이렇게 있어요. 제비 새끼가 있는데 저도 어릴 적에 처마 밑에 제비가 이렇게 살면은 이 제비가 조금 크면 어릴 때야 벌레 잡아가 먹이 주는 거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얘들이 나중에 엄마가 먹이를 못 찾아오면 좀 날개 힘이 생기면은 얘들이 둥지에서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자기가 먹을 걸 찾아요. 저게 생존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아이가 그렇게 돌보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고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이 결국은 아이를 제대로 빠르게 이 세상을 체험하는 성장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 제가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혼자 일어서야 된다는 순간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식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항상 돌봐주는 사람, 20살이 될 때까지 있으면서 엄마가 항상 밥을 챙겨주는 사람.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의식주, 이게 불편하면 불행하다 생각해요. 집이 없다든가 먹는 게 불편하다든가 잠자는 게 불편하면 우리가 행복이 없다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가장 큰 건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그걸 다 해결해줘요. 지금 의식주를 옷도 사주고 먹을 걸 주고. 근데 엄마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 아이들은 커서 엄마의 그늘 속에 살면 안 돼요.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엄마의 굴레예요. 아빠의 굴레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밖으로 날개짓을 못해요. 본인의 지금 그거는 의무로 해서 자식을 챙겨야 된다는 마음, 모성애만 있는 거지 결국엔 그 모성애가 아이들을 가두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스승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해주는 이런 걸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다 엄마는 똑같아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수행자님처럼 똑같아요. 다른 사람 못 봤어요. 다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잘 챙겨줘야 되는데 밥 챙겨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요. 굶으면 어때요? 요즘 성장이 예전에는 안 먹어가지고
예전에는 안 먹어가지고 뭐 키가 안 크고 그런 게 없어요.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만인 경우가 많죠. 하루 굶으면 어때요? 2끼 굶으면 어때요? 그래서 식물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물을 자꾸 많이 주면은 그것에 맞춰서 살지만 때론 조금 겨울에 탁 잘라놓고 물을 안 주고 식물이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물을 안 주고 그 뿌리를 강하게 하는 힘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해서 풍족한 영양분을 줘 그런 게 아니라 한순간은 이 뿌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되잖아. 타협점으로 그때를. 내가 갖게 가면 아이들이 대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 엄마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엄마가 안 오셨네? 그럼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네? 이렇게. 어떤 데 전화도 안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이제 엄마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둘이 상의를 해서 어떤 걸 시켜 먹고 어떤 걸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손님과 받으면서 배달 원하고 받으면서 이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자기들이 해보고 이게 다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저도 율군하고 거의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뭐 하나 치킨을 시켰는데 대화가 별로 없고 중학교 2학년이니까 무서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없어요. 없고 뭐 제주도에서 와도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안에서 작업실에 듣는데 배달 음식을 자기가 시켜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치킨이 왔어요. 그 말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치킨이 왔는데 딱 보더면 이거 양념 소스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근데 이게 쿠폰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6개 찍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더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제가 말 못하는 거 저도 미안해서 말 못하거든요. 그런 거. 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와 완전 어른이 약간 타협하듯이 상담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반에서 토론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지구 환경과 뭐 이런 거 토론하는 데서 자기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1대1로 붙는 그런 토론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하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이번에 야니 말 잘한다. 치킨 시키는 거 보니까 잠시 뒤에 들었는데 가니까 나 토론에 1등 했잖아. 이러는 거. 무슨 말을 했는데 걔가 말을 못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또 치킨을 먹기 시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법문을 하면 가장 가까운 방에 애가 누워 있거든요. 그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10시. 밤 12시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 자기한테는 얼마나 큰